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언제나 제가 얘기하지만 내일이면은 또 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돌아오는데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녹화 방송입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속으신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만큼 내실이 있는 분을 모셨어요. 쉽게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아주 고명하신 분의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분이라서 곧바로 누군가의 조언처럼 사설 길지 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금요일에 하는 인천 튜브 초대석, 우리는 인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한입니다. 인천 사람들과 함께 인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모신 분도요, 정말 인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려고 노력하셨고, 인천에 뭔가를 또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뭔가를 발견해 주시고 또 이어나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은 자기소개는 자기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어떻게? 예, 안녕하세요. 인천일보에서 시사만평을 그리고 있는 시사만평가 유사랑입니다. 커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붓으로 타이포그라피라든가 캐리커처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전천후 예술가 유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천후 안녕하세요. 예술가. 전천후 예술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말 뜻을 풀이하자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그려서 밥 먹고 사는 예술로 밥 먹고 사는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활동을 뭐 어떤 것들을 하세요? 매일 이제 시사만평을 그리고 있고요. 매일요? 예, 그렇죠. 신문에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머리가 터지죠. 저 일주일에 2번 방송하는데도 사실은 왜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그렇죠. 예. 일주일, 근데 그걸 하루에 매일 해요? 사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매일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매일 하는 어떤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면 6일 동안 놀다가 마지막 날 이제 머리가 터지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게 더 힘들어요. 매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뭔가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매일매일이면 돌아오는 게 빨리빨리니까 그렇죠. 되는데 이게 조금 밀어놓으면은 내일 해도 돼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매일 하면 네. 늘 그 생각에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되풀이하고 당금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제 6일날 잘 6일 동안 놀다가 하루 갑자기 하려고 딱 다달리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까지 다시 가려면 굉장히 힘들죠. 오히려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놀다가 일하려면 힘들어요. 문제는 이제 돈을 적게 준다는 거지. 그러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 직업은 지금 코로나의 영향은 안 받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은 그 전천후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하는 일도 있는데 그게 안 잡히잖아요. 암만 해도 또 이제 여러 행사가 있어요. 즉석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셨구나. 즉석 앞에다 앉혀놓고 그려서 돈 받고 이런 일도 하죠. 그건 그러면은 거기서도 커피로 그림을 해주는 거예요? 커피 그리죠. 커피라는 제가 커피로 민화의 밑바탕을 좀 만들어 보기는 했거든요. 약간 갈색변 그렇죠. 돼가서 옛날 느낌 나서. 근데 그걸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하나의 방식이에요. 안료로서 커피는 이미 아주 훌륭한 안료였죠. 많은 예술가들이 부분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100% 커피로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커피를 다른 안료와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매력이 있어요? 커피라는 재료를 일단 하는 것? 커피로 그림을 그리면요. 네. 그 커피 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 있잖아요. 그 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갈색의 색깔이 굉장한 치유 효과를 줘요. 힐링 효과를 주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분명히 단색이라 단조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 들여다볼수록 깊은 맛이 있고요. 또 전혀 다른 게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혹시 왜 커피가 저 종류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저기 케냐 A도 있고 만델라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종류들을 한번 다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또 그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물감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에스프레소로 예. 이제 진하게 농축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 먹기에는 정말 쓴데. 예, 예. 가끔 찍어 먹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아, 선생님 작품 나가고 있네요. 아, 예, 예. 커피 화가. 커피 예. 화가가 이제 아예 닉네임 딱 붙은 거네요. 예, 예. 오, 근데 선생님이 커피 화가이기 전에는 어쨌거나 지금도 하시는 것인 것 같은데 예. 시사만평과 유사랑 뭐 이렇게 예, 예. 돼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제 아이덴티티는 이 시사만평이죠. 한 몇 년 정도 이제 그쪽에서는 시작을 하신 몇 년도 되셨죠? 거의 한 27, 8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27, 잘 안 세어봐서. 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만화도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그 굿모닝 인천이요? 27년 예, 예. 제가 보니까 뭐 27년 역사 굿모닝 인천에 뭐 예. 처음으로 인천시 정책 만화가 연재된다 그러는데 이게 뭐 몇 페이지짜리 만화인 거예요? 2페이지로요. 굿모닝 인천이라고 이제 시에서 내는 월간 잡지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굿모닝 인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예. 전국에서 상을 받고 알아주는 굉장한 잡지예요. 이게 잘 오. 만들잖아요. 디자인부터. 근데 구하기 너무 어렵던데요. 아, 구하기 어려워? 그냥 뿌리던데. 그러니까 파는 거는 비밀품이던데 이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끔 거기서 사진이 너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가끔 봤는데 시중에서 다니면서 그냥 막 볼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지? 막 이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보내주기도 하는 걸로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예.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화도 들어가는데 그럼 만화와 뭐 만평 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간단하게 뭐 차이점이라던가 만평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시사만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게 우술 만자거든요. 그게. 만화란 게 사실은 이제 한문 그대로 풀이하자 보면 우스개 그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 우스개 그림으로 세상을 풍자하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이 인정물태를 네네. 비평하는 것. 이게 이제 만평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예, 예. 그 만화와 컷수의 차이인 건가요? 만화는 여러 컷이 나오는 꼭 그렇지 거잖아요. 않습니다. 뭐 시사만평도 주제나 또 예. 매체 성격에 따라서 몇 페이지씩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예.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종이 신문이잖아요. 예. 종이 신문 하면은 딱 이제 먼저 하자마자 펴서 보는 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만화 찾아서 예. 4컷짜리 만화 보통 그렇죠. 있잖아요. 예. 4컷짜리 만화 뭐 이렇게 예. 보기는 하는데 예. 이 시사 쪽에 정치 시사 쪽에 만평까지는 잘 안 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렸을 때는 예. 대부분 근데, 이제 예. 그게 보통 이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주로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사만평을 먼저 보고요. 물론 이제 사회면에 설려 있는 4컷 만화도 역시 시사만평이에요. 시사만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커런트 흐름, 지금 현 시사를 주제로 해서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만평은 이제 그게 시사의 주가 사실은 정치잖아요. 사실은 정치, 문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정치죠. 근데 이제 사회면에 들어가는 4컷 만화는 이제 암만 해도 사회면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마 그쪽 면을 즐겨할 뿐이죠. 예. 가끔 가다가 그 만평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고 왜 사실은 주인공이 되는 큰 그림 2개나 하나 있고 그 예. 부수적인 뒤에 막 배경처럼 그려진 것들이 예. 훨씬 재밌을 때가 많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예. 부수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삐죽 나오는데 이거 보고야 막 웃는 그 주안점은 아니겠지만 그런 장치들을 좀 하죠. 그렇죠. 이제 시사만평의 이제 장치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풍자와 해악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비평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문학이나 정치나 사회 비평하고 똑같은 그런 장르죠. 대신 이건 이제 우스개 그림인 만화를 통해서 비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화로 비평하는 시사만평은 그 비평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비꼬미예요. 풍자나 해악 이런 것들이 그쵸. 주로 정치 권력 또는 이게 부조리한 정치 권력이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뒤에 있는 장치들이 풍자와 해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스개 그리기는 그냥 재밌고 네. 웃기게 만들어야 되고 웃으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이 카타르시스 되는 예.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한 얼마 안 되는 딱 그 컷 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장치들 이렇게 찾았을 때 재미의 묘가 그래서 제가 수문 그림 찾기 네,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말씀을 좀 드린 거였는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혹시 어떤 그 만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좋아하시는 풍이라던가 이 사람 거를 나는 좋아한다 이런 분이 계세요? 요즘 제가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다 보기는 하는데요. 예. 저는 제 것에 주안하고 가능하면 이제 남의 것을 이제 보기는 하죠. 참고는 하는데 네네. 그렇게 큰 이제 감탄도 하고 또 워낙 또 자유롭고 실력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라는 네. 게 이제 그 웃음도 여러 질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메타 언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 외적 웃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외적 언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언어 외적 언어를 이제 그게 웃음이라는 코드겠죠. 예. 그걸 주기 위한 방식들이 코미디에서 이제 슬립스틱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로 뭐 코미디 이렇게, 장르 예. 스탠딩 개그가 있고 그런 것처럼 제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스탠딩 개그 쪽을 선호하죠.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제가 전공을 이렇게 약간 양력을 좀 봤는데 원래 그림 학창 시절부터 그림 그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던데. 예, 예. 저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할 때도 있어요. 전문가들 앞에서. 근데 예.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예술, 뭐 그림, 뭐 문학,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네. 그거는 배워서 어느 수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생각이에요. 결국은 자기 속에 뭘 간직하고 있고 그걸 끄집어내는 방식의 문제인데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공이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어느 시점을 넘어서 버리면 네네. 그 전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술계 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타고난 그 예술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예술계 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체육도 그렇지만 음악도 그렇고 후발로 해가지고는 선천적으로 이걸 번뜩이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철학적 주제 이제 철학적 사유의 주제가 이제 그 이게 이제 깊어지는 것인가 무거워지는 것인가 그런 이제 가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집어넣으면 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깊어진 게 아니라 무거워진 것일 수 있거든요. 덧대고 덧대서.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함정에 새로 갇힐 때 그건 무거워지는 거지 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바꾸고 비우고 늘 그 말랑말랑한 생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죠. 그런 시도를 해야 갇혀있지 않고 굳어있지 않고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꼬기 위한 대상을 볼 때 보는 관점,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하는 거죠. 말씀이 저 처음 듣는 거긴 한데
깊은 것과 무거운 거의 차이가 이런 게 있었네요. 많이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오늘 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네요. 이거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렇다고 제가 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무거운 쪽이라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서요. 그럼 만평을 그리시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뭔가를 내가 만평을 하든지 뭐 만화를 그리게 되든지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던 걸 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시작점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림은 뭐 어려서부터 눈 뜨면서 제일 먼저 연필 잡고 시작한 게 그림이었으니까 그림은 저한테는 뭐 어떤 꼭 해야 되겠다 또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걸 전공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림은 당연히 그리는 것이고 누구나 그리는 것이고 아무렇게나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뭐 미술반에 든다던가 뭐 그 미술을 전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실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시인이 되고 싶었고 다른 걸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그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시 뭐 돌아가서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그분들 그걸 인생 평생 이제 천착하는 분들의 것인데 그걸 이제 넘보고 넘나드는 거는 좀 무리한 짓인 것 같고요. 제가 만평이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그 권력과 이렇게 척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비판함으로써 그 부메랑을 결국 내가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적으로 규정할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이제 현대 진영 논리가 치열해지면서 그런 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평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시대가 참 아주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이 진행될 때잖아요. 한 80년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많이들 그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저도 꽈레비로 이제 하는 척 누구나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친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쳐서 뛰어들고 다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근데 하나같이 참 제가 보기에는 쓸만하고 괜찮은 인재들인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그때는 군부 정권이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었고 그렇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실제 위해도 당하고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로 이제 그런 미안함을 대신하자 이런 생각이 이제 밑에 깔려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죠. 처음에 들어서기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순간에 할 수 있는 정황이 됐던 같이 동료애가 됐던 그렇죠.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업이 돼서 지금까지 올 줄은 몰랐다. 이게 지금 27년 정도 되신 거죠,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그 시사만평가의 이름을 달고 시작한 거죠. 그럼 보통은 인천보다는 서울에 있는 언론사라던가 잡지사라던가 뭐 이런 데에다가 그렇죠. 주로 이제 일간신문에 있었고요. 일간신문. 뭐 일간신문에 있으면서도 이제 여기저기 청탁이 많이 오잖아요. 뭐 글도 쓰고 다른데 그려주기도 하고 다른 방식의 이제 뭐 여러 참여는 했죠. 그렇지만 이제 소속은 이제 신문사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주로 신문에 이제 제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사 실명제가 되기 이전부터 시사만평가는 자기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로 따지면은 저희가 지금 유튜브가 어떤 언론의 또 다른 채널로서 이렇게 미디어의 채널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
뭐 공중파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만평을 그때 시절로 보자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었네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자기의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을 그렇죠. 묻어서 가는. 예, 예. 신문 속의 신문이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만평을 그리면서도 그 끊임없이 이제 보통 이제 기사를 쓰면 데스킹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게이트 키핑을 하는데 네. 이제 만평도 당연히 이제 키핑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이제 너무 심하면 이제 암만 해도 신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출입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국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잘 아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하면 네. 불편하죠. 그러면은 이제 오퍼도 들어오고 어떻게 좀 막아달라, 좀 살살 가자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좀 그런 면에 제 작품에 손을 대면 제가 사표를 쓰고 맙니다. 그래서 세셨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수도 없이 작게는 제일 짧게 있었던 데가 6개월, 신문사 6개월 있었고요. 6개월. 제일 길게 있었던 게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6이네요. 그러네. 그때도 인천에 사셨었나요? 아니면은? 네, 인천에 살았어요. 인천에 살았고요. 네, 인천에서 그때 네, 혹시 네. 사는 동네가 많이 어디? 지금 연수동. 지금 연수동에서 예, 사시고. 예, 예. 그러면 옛날에도 연수동이셨어요? 옛날에 주안에서도 살았죠. 주안에서 사셨구나. 예. 연수동 여기 이 동네 친숙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철 타고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 지금은 정말 복잡해지긴 했는데 제가 이게 언론을 이렇게 기사를 좀 찾아보고 이렇게 선생님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제 선생님 글을 썼던 이게 어디 글인지 모르겠는데 상처받은 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상처받는 용어는 예. 그건 제 글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아마 다 그 놔둔 이야기를 건데. 처음 했던 게 굿모닝 인천의 정용숙 편집장이 아닌가.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네.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자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걸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왜 이렇게 붙였냐 저렇게 붙였냐 그건 토를 달 수 없는 물어보진 부분이고요. 않았어요? 저 전혀 상처 안 받았어요. 이제 핍박이나 압박은 많이 받았죠. 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냐면 폭탄 메일이 떨어지면 메일을 열어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랫동안 친한 사람이 저한테 이제 사입이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사쿠로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 뜻하고 상관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지 않으면 시사만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돈 벌고 잘 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이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이고 시사만평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랄까 어떤 세상을 보는 안목. 네네. 이게 글과 그림의 융합체이기 때문에 글에 대한 어떤 날선 그런 거, 또 그림, 그림은 오히려 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박자들이 맞아야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시사이기 때문에 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이제 맥락이 있지만 그런 걸 이제 보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는 맥락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잘못 짚을 때도 많고 이게 이런 걸 말해도 되나? 뭐 어때요? 단지 이제 큰 관점 어떤 게 더 이익이고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가 이걸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큰 잣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사만평에 제재를 구하고 궁금하기는 했어요. 보면은 그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세상이 복잡다양하게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벌써 어저께 한 3일 전에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얘는 벌써 언제 봤냐 하는 식으로 벌써 묻혀진 사건들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한
장에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건이나 많은 현상들 중에 내가 초이스를 하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의 기점을 말씀하시는 그런 기점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사의 중심, 지금 흐름의 핵심적인 것들이 어떤 네. 건가? 지금 현안 논란되고 있는 주제가 어떤 거고 네네. 그런 걸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시사가 중요하니까 시사성이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전혀 엉뚱한 걸 할 수도 있죠. 단지 이제 특히 이제 인천일보는 지방 신문이기 때문에 네네. 이 지역의 현안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 현안보다 중요할 수 있을 때는 그렇죠. 그걸 다루기도 하죠. 예. 아무래도 좀 그 지역성이 갖는 그런 게 있으니까 특히 이제 보통 인천이 지금 서울과 이렇게 근접해 있고 요즘은 또 이제 경기 쪽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선생님도 서울로 직장을 다니시다 오랫동안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분명히 인천에서 정착하리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옮길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지 딱 않았을까? 10년만 살고 가려고 했어요. 아니 보통은 그래요. 10년만 살고 네. 가자. 그래서 잘 모르고 이제 사실은 우연히 이제 저희 처하고 인천이라는 데를 왔어요. 놀러 온 거예요. 아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주안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예.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만. 아. 근데 우리 주안에서 살아볼까? 네, 그렇게 네, 이제 반 장난식으로 시작된 게 네. 실제 이제 주안에서 집을 구하고 네. 살다가 네. 이제 지금 연수동에서 이제 오래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연수동에 오래 살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천 생활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이제 10년만 살고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뭐 이쪽 좋다 저쪽 좋다 뭐 우이동 쪽이 좋다 막 해서 그쵸. 그쪽에 또 많이 모여 네.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애들이 크면서 애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 여기 여기 있고. 있고 학교가 여기고 그러니까 그 옮기는 걸 아주 극렬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애들 입장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또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인천이 예.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사람들도 뭐 괜찮았고 여기저기 뭐 서울 가면 사람들이 인천 살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몰라서 그래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중소도시에서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예. 처음에 뭐 저희 동네가 뭐 그런 분위기였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젊었을 때 이제 말하자면 혈기왕성하고 그 막 번뜩이는 저기로 사회의 어떤 그 현상들을 보면서 속아내야 되고 막 이랬던 그 번뜩이던 시대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인천이랑 이제 뭐 저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얘기도 하셨지만 흔히 인천이 이제 저기 한지 5년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뭔가 여기서 그 지금 내가 인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지점에 연령대도 그렇지만 인천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된 만큼 느낌도 시대별로 많이 바뀌었지만 어때요? 젊었을 때 봤을 때 왔다 갔다 했을 때 인천의 느낌 내가 본 인천과 지금 내가 살면서 보니까는 인천은 이런 게 내가 이게 틀렸구나 아니면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인천은 이제 뭐 역사책에서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인천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도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살게 될지는 잘 몰랐는데 우연히 예전 인천을 처음 본 거는 아마 여기 주안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신문에 이제 이렇게 인천 주재 기자가 그때 뭐 무슨 식사를 한번 산다고 그래서 그 양반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어요. 인천을.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게 여기더라고요. 주안이더라고요. 그때는 주안이 제일 번화가였고요. 그렇죠. 처음 와서는 뭐 실제 크게 갈 데가 없었어요. 수봉공원 가든가. 수봉공원 오래됐네요. 아니면 자유공원 네. 거기 가서 뭐 애들하고 매미 잡고 또 이제 자주 간 게 이제 상륙작전 기념관. 네네네네. 그게 거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상륙작전 기념관. 거기 저 안에 물레방아 밑에 가면 제가 보는 인천에서 가장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주로 자주 갔고요. 여름에 덥고 그러면 그냥 애들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 때 돗자리 깔고 자다가 오고 그런 적도 있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지금은 인천이 워낙 큰 도시가 됐고 네. 다양하게 변화됐고 그 당시에는 송도 없었고 아암도 갯벌이 앞에 있었던 예, 그렇겠죠. 때잖아요. 예,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송도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인천이 이제 국제도시로 면모를 잘 갖춰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천이 수정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인천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방송이 그 이제 탄생 배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이제 PD님이 저희 지금 막 PD랑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고 저는 심지어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는 거 보니까 뭐 틀릴 거 없고 그렇죠. 다 정도 있고 막 맞습니다. 이러는데 예. 매체에 보여지는 인천은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러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인천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인천 사람들도 이런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방송을 하려고 이제 저희도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인생에 제일 오랫동안 이 인천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천이 사실은 고향 같아요. 지금 뭐 고향에 가봐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낯선 도시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래요. 애들은 이제 인천이 고향이지만 그래서 빨리 오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인천이 오면 저기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이게 들어가다가 톨게이트만 보이면 집에 온 것 같은 뭔가 느낌. 이제 안정이 부각되면서 인천 톨게이트만 딱 들어서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인천을 잘 몰랐어요.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천일보를 하면서 인천 사람을 만나고 인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인천 5년 차라고 이제 인천 5년 차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멋진 곳이고 좋은 곳인지 인천이 이렇게 그 역사 문화적으로 또 인천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그 서울에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인천의 인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은 뭐 어디 가서나 저 인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작년에 왜 그 커피 지금 아이뷰의 그 인물화처럼 이렇게 기재를 커피로 하시고 그리는 인천 있죠. 만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대부분은 인물들을 이렇게 싣고 연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게 인물만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개는 뭐 은행나무 저기 저 어딥니까? 거기 그 어디예요? 저기 인천대공원 뒤에 있는 거. 그 무슨 동이죠? 저기 서창동? 장수동? 네, 장수동. 장수동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팔미도 등대라든가 여러 가지 인천에 정말 굉장한 명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인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것이 그 다른 도시하고 굉장히 특이하죠. 뭐 황해도 쪽에서 피난해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고 충청도에서 올라온 뭐 분들,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모여 있는 아주 독특한 번이에요. 물론 여기 토백이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아프잖아요. 그런 걸 견디고 그래도 아까 잡초 말씀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꾸깃꾸깃 와서 자기 삶을 만들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천 사람들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000명을 만나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10,000명을 목표로 만인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인천 사람들을 계속 만나오고 있고 인터뷰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지. 저거 지금 전시회 때 장면인 건가요? 예. 시립박물관에 전시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30점 뭐 제가 그때 이제 130명 정도죠. 혹시 이렇게 인물화를 그릴 때 누구나 이제 화가들마다 좀 틀리잖아요. 화풍도 그렇고 잡는 것도 그렇고 가장 먼저 뭐부터 보세요?
저는 눈을 중시해요. 눈을 눈이 그 사람의 80%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쵸. 내면적으로 또는 네. 외면적으로 해서 눈을 굉장히 중시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가 잠깐 이제 쉬어가는 저기로 이제 뒤에 커피 그림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잠깐 이제 물 마시는 시간을 주자고 PD님이 그러시니까 중간 광고 한번 보고 돌아오시죠. 예. 생활 방역과 직장 생활 나는 해낼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매일 같은 삶의 반복들, 예전엔 상상 못한 일상을 경험하는 나. 조금은 갑갑해도 나는 슬기롭게 지내지. 사무실 오자마자 손 씻고 환기하고 소독하고 체온 체크. 오늘은 내가 방역 관리자. 미열 있는 동료는 집으로 고고싱. 점심시간 동료랑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게 그립지만 사실 회식 없는 건 정말 좋은걸. 미팅하고 피곤했던 과거, 지금은 랜선 미팅 용건만 간단히 시간도 아끼고 정말 좋은데, 아낀 시간만큼 업무가 늘어난 건 함정이네. 주말엔 면역력 키우려고 맛있는 고기도 사고 맛있는 음식 해 먹을 때면 자꾸 친구들 생각이 나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변치 않고 더욱 애틋해진 우리 우정. 예전보다 돌아다니지, 살 빼보려고 운동도 해보지만 역시나 작심삼일. 짧은 주말이 아쉬워 방구석에서 지구 한 바퀴 돌아보고 잠이 들어. 오늘도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입으론 싫다 해도 몸은 착실히 출근하는 나. 많은 것이 바뀌어 조금은 낯설지만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잖아. 새로운 일상 속 새로운 희망, 토닥토닥 오늘도 나 슬기롭게 잘 지낼 거야. 네, 여러분은 지금 인천 튜브 초대석 우리는 인천 사람, 오늘은 유사랑 화백님을 모시고서 얘기 중입니다. 와, 우리 저기 박 PD님의 센스 괜찮잖아요. 오늘 만평가님 모셨다고 그림으로 된 만화 애니메이션을 틀어놨어요. 제 그림이 아닌 게 조금. 네,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박 PD님한테 맨날 듣는 핀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방송 홍보를 너무 안 한대요. 홍보를 유튜브를 혹시 많이 보세요? 안 봅니다. 그러면요, 가끔 보죠. 예. 유튜브를 보면은 언제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빼놓고 하는 거.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를 꼭 굉장히 합니다.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게스트가 오시면 제가 이걸 시켜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시키는 걸로 하고요. 예. 일단은 저희 방송은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금요일에 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은 인천 사람들을 모셔서 인천에 관련돼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토크 방송이고요. 저희 월요일에 하는 클릭 인천 리뷰는 인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글이라던가 고시라던가 아니면은 공고라던가 거기에 있는 메인 페이지들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인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자라는 취지로 클릭 인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하지만 저희들이
꼭 이렇게 생방송 중에 올라오는 글이라던가 참여가 많이 없어서 사실은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요. 우리 연락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뭐 출연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싶은 분이라던가 다뤄줬으면 하는 인천의 얘기들의 주제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주실지 한번 큐를 해드리면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네네. 예, 대신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자, 큐. 인천 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뭐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많이들 좀 나오셔서 네. 여기 카메라 보고 하라고요. 네네. 네. 인천 튜브 금요일 방송 인천 튜브 초대석. 우리는 인천 사람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인천 TV에 아까 우리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야기들 꼭 기억하셨다가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뭐요? 구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그 빨간 버튼인데요. 돈 안 듭니다. 네. 구독 명단 좀 보내 주세요. 지인분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추천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연락드려서 그분들 좀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좋은 분들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꼭 발 못 빼도록 이렇게 박아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제 또 다시 주제를 좀 이어가 보자면은 주로 이제 그 커피 그림은 인천에 있으시면서 이제 좀 더 어떤 그 유명세를 좀 가지시게 된 거죠? 커피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이제 사실은 제가 한 5년 야인 생활을 발음이 이상하네. 야인 생활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자의반 타의반인데 타의반이죠. 자의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고 싶기도 했고 예.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20살 잘리니까 잘됐다. 그리고 이제 한 5년을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배운 도둑질이라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야인 생활 중에 네. 제가 이제 커피 그림을 주로 그리기 시작했죠. 주위에 이제 커피 전문가들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책도 내고 커피에 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 그림을 주로 열심히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즉석에서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행사에서 이제 초청도 하고 맥심에서도 이제 네네. 초청을 하고 해서 커피 그림이 이제 커피 화가로까지 이제 이름을 하나 더 달게 됐죠. 아니 광고를 찍어줘야지. 자기네 커피를 얼마나 좋은데 왜 광고를 안 찍어줬지? 아니 그러게 나 진짜 간단하거든요. 커피 물컵 하나에 부단자로 있으면 제가 이제 유럽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그리고 네네. 그 사람들 뭐 이야기 쓰고 이거 이제 보내달라고 제가 계속 이 오퍼를 넣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되나. 코로나에 또 막힌 게 여기 있었네요. 가기는 갈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작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사만평에서도 어쨌거나 수많은 그 작품을 남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커피 그림도 마찬가지고 뭐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 좀 정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중에서 시사만평을 하셨던 그림이던 커피 그림이던 좀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또는 의미 있는 작품 3점만 좀 꼽아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4점을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부터 볼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김용옥. 지금 이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게 오. 이제 김용옥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보이시나요? 돌쇠. 그걸 이제 김용옥 선생
캐리커처를 오. 이름으로 그린 거죠. 아, 얼굴도 보여요? 그러네요. 예, 얼굴 이제 보셨군요. 네네네네네. 잘 저 잘 여기만 보면 봤어요. 예, 얼굴 잘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 이거는 예. 저기네요. 그 타이포그라피 같은 그렇죠. 예, 거네요. 예. 타이포그라피 같은데요. 네. 그걸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그 네. 사람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이런 시도를 지금 해봤죠. 장르는 오. 없어요. 그냥 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고 한번 해봤다는 의인 건가요? 아니요. 베스트 중에 저걸로 이제 하나를. 책도 내고 이제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구나. 다른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베스트- 또 다른 작품은 또 어떤 거? 이것도 타이포그래피네요. 이것도 타이포그라피. 같은 건데 저거는 네. 이제 한자로 위할 위자 있잖아요. 아, 위할 위자를 이제 똥으로 만들었어요. 똥. 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방송이니까. 괜찮아요. 변 유튜브에.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지 이게 몰랐어. 동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동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위한다는 게 네. 누구한테 따뜻한 걸음 한 덩이 되는 일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걸음. 위하는 거는 결국 상대를 잘 자라게 만들어주고 그러는 걸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할 위자를 동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걸음이 되어줘야 돼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왜 자꾸 이게 타이포만? 타이포를 네. 계속 보내주시고 이거는 계시네. 이제 아들 자자인데요. 아, 네. 낚싯바늘로 제가 이제 아들 자자 끝터리가 이제 낚시 네, 네, 같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은 이 부모 목에 평생 걸려 있는 낚싯바늘이라는 거죠. 네, 자식은 예, 낚싯바늘. 이게 부모 목에 평생 아들 걸려. 자자가 이제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 목에 걸려 있는 낚싯바늘이에요. 평생 뺄 수 없는 거죠. 저거는 저 작품 빠지지도 않고. 요 시리즈는 언제 요즘 하고 계시는 시도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언제? 지금 좀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아. 계속 저런 작업들을 해 왔었죠. 아, 그래요. 자, 또 다른 것 좀 봐주세요. 예, 여기 지금 커피만 한번 해볼까요? 커피 그림. 커피 그림들, 그것부터. 네. 이거는 이제 차례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네. 이게 1페이지고요. 오.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시사만평 강의할 때 항상 이제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을 해요. 아프리카 이야기, 아프리카에 대한 저 이야기거든요. 탈을 보니까는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탈이고 네. 아프리카 물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쭉 글씨가 보이나요? 근데 화면에 글씨 보일까요? 보일 거예요. 한 번씩 천천히 좀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 네. 못 가- 이집트인들은 이제 아프리카를 지구의 자궁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 커피도 네네. 양치기 소년 통해 가지고 소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양치기들이 굉장히 나이가 먹었더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거의 칼디라고 비슷한 것 그러죠. 같아서 칼디. 그러죠. 아, 여기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이제 에이즈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바이러스. 이제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그게 이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는 어떻게 잘못 보면은 사진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 조각상을 조각상에, 찍어놓은 사진 같다라는 느낌이 조각상을 들더라고요. 찍어서 그림을 그러니까 커피로 그린 겁니다. 그거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윤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들이 사진 느낌이 나가지고 맨 처음에 그냥 조그맣게 봤을 때는 사진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셨구나. 이 정도로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건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3,000개가 넘는 언어와 10,000개가 넘는 민족이 살았던 그 땅을 서방은 자신들의 이익과 입맛대로 국경선을 긋고 욕심껏 짓밟고 수탈하고 분탕질한 결과일 뿐입니다. 새 한 마리조차 인간이 간섭하거나 소유하려 들지 않던 그 광활한 자유의 땅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이 차지한 결과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의 모습을 커피로 그린 거예요. 저 얼룩말 맨 마지막 그림 정말 괜찮아요. 제 마음에 그래요? 딱 드네요. 예. 오, 자, 요거하고 또 다른 시리즈 있으세요? 만평 한번 볼까요? 있죠. 선생님의 만평을 한번 볼까요? 그건 좀 그렇고.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 보죠 뭐. 예.
욕을 엄청 많이 먹었던 아 이게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나는 건데요. 4대강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삽도신경이라고 삽도신경. 기독교의 사도신경을 패러디한 건데요.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네. 제가 제 종교를 비하하거나 이럴 뜻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사만평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그 가장 빠르고 네.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간결하면서도 장르죠. 뭔가가 그렇죠. 이렇게 딱 꽂히는 그래서 그런. 제가 사도신경을 인용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삽도신경이죠. 차례대로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 이거 뭐지? 우리 저기 모든 사람이 소통하라고 막 소통하는데 의견이 이제 한 가지 의견이라고 자기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모 대통령께서 지금 전 대통령이시죠. 전 대통령인가? 아무튼 네네네. 그분이 그랬던 거고요. 이거는 제사상? 이거는 이제 제사상인데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 보이콧 이야기죠. 그걸로. 그래서 네네네. 이제 나 왜 수박이 먼저 들어가서 노를 못 익었지? 노 재팬 이야기인데 네. 한가위 차례상에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쩌냐 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네. 한번 그려본 거고요. 이제 이거는 시리즈인 것 같던데? 이거는 이제 월인천 강지고? 지금 인천일보에 이제 연재되는 만평 중에 하나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선거 때 이야기인데 네네네. 이게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쵸. 저기 달려 있는 국회의원 배지예요. 벚꽃이 아니라. 그리고 밑에 이제 이미 져버리고 떨어진 낙서는 배지들도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자기 이게 당선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펴낸 건 자기들이 아니고 결국은 뿌리라는 거죠. 그쵸. 근데 뿌리는 그 국민이고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만평이죠. 그러네요. 이것도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을 이 시사만평이라는 거를 지금 하시다 보면은 그 예전에는 어쨌건 정책에 관련된 거 또는 현상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근데 이제 어떤 분의 만평을 보면 보통 만평이 이분 거 틀리고 저분 거 틀리는 게 아니라 시대에 있는 건 거의 비슷비슷한가 봐요. 비슷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것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쭈르륵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표현들을 자기식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의 그러니까 한참 힘들고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이제 바뀌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또 이제 그러면은 시대 어디나 시대 정신은 필요한 거고 뭐 나한테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또 그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은 선생님 보시기에 요즘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니면 얘기해야 될 시대 정신은 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변혁이요. 지금 너무 눈코 뜰 수 없이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광통신이 깔리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속도가 또 엄청 순간 속도로 빨라졌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누구나 손에 이게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냥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고 개인이 손에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도 다양해졌고 빨라졌고 폭발적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시대일수록 사실은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변혁이라고 하면은 약간 불온하게 보여질 수도 있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왕조를 바꾸는 걸 정혁이라고 그랬어요. 정혁. 소설을 뒤엎는다는 뜻인데요. 그 이제 정은 뭐냐면 그게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혁은 뭐냐면 옛 것을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것과 고를 따르는 것. 고를 따르는 거고 정은 신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혁은
땅 같은 거죠. 그 땅에 지어져 있는 집은 이제 솥이잖아요. 솥은 바꿀 수가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근데 끊임없이 이제 바뀌는 세상에 늘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변혁을 싫어하죠. 바뀌는 걸 싫어하고. 근데 실제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적응을 잘하는 생명체가 살아남겠어요? 아니면은 적응을 못하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적응을 잘하는 생명체가 그렇게 생각하기 살아난다고 쉽죠. 하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생명체가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아요. 적응을 해버린 거는 예. 다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항상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형식을 고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 바뀔 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거죠. 수능을 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수능을 너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변화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변화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주하는 그렇죠. 건데. 물의 흐름을 보면 알죠. 물이 어느 순간에는 천천히 흘러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폭포알에서는 급속도로 바뀌는 건데 모든 흐름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아마 그 흐름의 정점에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그 새로운 여러 방식들, 그게 이제 삶의 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세나 네. 지향하는 가치관까지를 다 지금 뒤엎고 바꾸고 전복시키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이제 늦추려고 하고 네. 막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두 힘이 충돌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해겔이 그랬나요? 정반합인 거죠. 정이 있으면 네. 이게 정의가 당연히 옳은 거죠. 근데 당연히 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쵸. 반이 악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이 반이 치받으면 정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을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예, 예. 반이 오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변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평을 할 때 늘 그걸 염두에 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고정관념이라고 스테레오타입 같은 네네. 게 있잖아요. 그 모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익숙해 있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아마 생존 가능한 더 잘 생존하기 위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어떤 아이덴티티가 자체가 이 시사만평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때도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 가장 내 생각과 또 상대방의 어떤 조화를 잘할 수 있는 걸 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또 표현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야 되고 왜 그렇죠. 늙지 않는 청춘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사실은 사진을 뵀을 때는 되게 유하고 심지어는 전 윤영주 닮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진을 좋은 걸 봤나 봐요, 제가. 근데 직접 보니까 이제 윤영주가 아니라 뭐 무슨 아니요. 조영남?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고 되게 막 조영남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해전 봤었던 그런 유하고 막 이랬었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강직한 느낌? 그러니까 정말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만나니까 훨씬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화백님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찾아가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앞으로 뭔가를 또 새롭게 하거나 향후의 계획이 또 뭐 이런 게 잡힌 게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죠. 네. 지금 그런데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요. 또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뭐 골목도 이제 실제 발로 뛰고 걸어다니면서 사실 훑고 있고요. 또 뭐 순례길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만들어서 지금 계속 길을 걸어요. 인천 길도 걷고, 경기도 뭐 강원도 계속 쭉 걷고 있죠.
끊임없이 사는 게 이제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도 그게 시사만평이지만 네. 꼭 하나의 길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인천인으로서 길을 걷다가 내 태엽이 어디까지 감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풀릴 때 또 인천인으로서 그냥 후회 없이 가고 네. 싶죠. 아유, 아직 간단한 말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성함이 무슨 뜻이죠?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러브가 아니더라고요. 네. 사랑은 이제 생각사의 일이랑자 일일을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이러면은 잘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제 닉네임인데요. 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제 본명보다 더 많이 알려져서 네. 제 본명이 뭔지 제 자신도 잘 기억하기 힘들 정도가 됐는데요. 어린 시절에 네. 어떤 하나의 추억 잔상이 오래 남아 있는 눈 감으면 지금도 훤히 떠오르는 네. 그런 기억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빗대서 늘 그때를 기억하자는 각오로 지어진 이름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끊임없이 그 현 시대를 바라보려고 하시는 눈 자체가 이름하고 닮았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름대로가 나오는 게 맞나 봐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 우리 유사랑 하백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얘기 들으셨던 분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글도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또 답해드리실 수 있고 조만간 또 어떤 일을 같이 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주말 여러분 잘 보내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